안녕하세요, 남기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윤봉길 의사께서 중국으로 망명을 하셨고,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님과 만나서 교우 관계를 가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윤봉길 의사와 백범 김구 선생님이 활동했던 곳은 상해죠. 그렇기 때문에 상해는 중국의 영토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중국의 정세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봉길 의사와 김구 선생님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당시 윤봉길 의사가 망명했고 김구 선생님과 교우를 할 당시에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규정짓는 되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보산 사건입니다. 이 만보산 사건은 1931년 7월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중국 장춘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이제 만보산 지역에 돌을 쌓고 파는 작업에서 결론적으로 한국인과 중국인이 부딪히게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일제가 이거를 이용한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장춘 지역에 있는 일본에서 장춘 지역에 있는 중국인을 매수를 해가지고 토지를 경영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인은 이 토지를 경영할 때 한국인에게 이것을 어느 정도 이제 경영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한국인은 다시 또 다른 한국인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수로를 건설하고 보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의 토지를 이제 침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인들이 이것을 경고하고 마찰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일본에서는 이 중국인들을 굉장히 억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이 보를 이렇게 메꿔버려요. 메꿔버리게 되다 보니까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사건이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사건이 좀 첨예하게 대립은 했지만 인명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게 잘 원만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식민지 조속, 즉 한국 내에는 다르게 전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인과 한국인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한국인들이 크게 피해를 입었다,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도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식민지 조선 한국 내에서 이제 중국인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인들을 대규모로 공격하고 살해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식민지 한국 내에서의 사건이 다시 중국 내에 보도가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이제 중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반발, 즉 반한 감정이 굉장히 올라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한국인에 대한 박해가 굉장히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 일부는 한국인들이 일본의 끈앞풀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오해되는 이런 경향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만보산 사건의 영향으로 이제 중국 내에서의 독립운동이라든가 독립을 위한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지지를 얻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만주사변입니다. 만주사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본이 중국의 만주를 침범한 사건입니다. 이 계기가 됐던 사건은 봉천 외곽의 일본이 관할하는 만주 철도가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일본은 이것이 중국적 소행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본이 스스로 파괴했다는 설이 좀 강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일본군이 중국을 침공하게 되는 거, 만주 쪽을 침공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만주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킨 이유는 일본 국내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당시에 이제 일본은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거든요. 1차 세계대전에서 승전한 이후에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근데 그 호황 자체가 1920년대 후반부터 1930년 초반 이 정도 되면은 그 호황 자체가 이제 꺾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내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굉장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 결과 군 병력 자체를 이렇게 감축하려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하나의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만주를 침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주사변을 일으킨 것이고 만주국이라는 걸 만드는 게 되는데요. 이 만주국은요, 많은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자, 일본 학자뿐만 아니라 서양의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만주국은 식민지가 아닙니다.
즉 일본이 스스로 한국이나 대만이나 이렇게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만주국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식 국가가 됩니다. 하지만 정식 국가지만 누구의 입김에 강하게 받느냐면 일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이죠. 즉 어떻게 보면은 일본의 하나의 괴뢰국가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태를 왜 주목하냐면 새로운 식민지 형태인 거죠. 굉장히 어떻게 효율적인, 그러니까 식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적 자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원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국가라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이것은 인적인 문제라든가 재원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만주국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또 그 만주국을 만들면서 이제 직접적인 식민지를 하지 않으면서 얻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즉 일본이 중국이라는 나라를 침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렇게 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만주국을 총괄하는 사람은 일본이 아니라 청나라 황실의 일원이었던 후이입니다. 그래서 만주족이기 때문에 이 만주족이 자신들의 지역을 통치한다는 명분을 세웠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어떤 침범, 침략 이런 것들의 어떤 비난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우리 한국 그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렇게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었던 독립군 부대라든가 이런 단체가 만주국이 성립되면서 이제 굉장히 어떤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는 국제사회라든가 아니면은 내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이 만주 사변의 결과 중국인들은 일본이 중국을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반일 감정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즉 1931년 9월 그리고 윤봉길 의사가 의거를 하기 전인 1932년 4월 이전 상황은 어떻게 보면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도 좀 반한 감정을 많이 갖고 있고 일본에 대해서도 굉장히 반일 감정이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국 내에서 반한 감정이죠. 한국인에 대한 반발, 발마심 이런 것들이 조금 다시 한번 줄어들게 되는 계기가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1932년 1월에 일어난 이봉창 의거가 되겠습니다. 이봉창 의거 같은 경우는 동경의거라고도 하고요. 도쿄, 즉 일본에서 일본의 핵심 수도인 도쿄에서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사건이시죠.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한국에 대해서 보는 감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봉창 의사 같은 경우는 한인애국단 제1호 가입자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이봉창 의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인에 대한 만보사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중국 내에서 일어났던 반한 감정을 누그러뜨리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봉창 의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